눈에 생기는 질환으로는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변성,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질병으로 백내장과 눈마름증, 결막염, 각막염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결막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눈의 흰자에 위인 공막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으로 눈꺼풀의 안쪽을 덮고 있는 결막을 눈꺼풀 결막,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을 안구 결막이라 부릅니다. 결막에는 많은 미세혈관과 림프관이 있어 점액과 눈물을 공급하여 눈을 보호하고 윤활작용을 하며 미생물이나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면역 감시 기능을 합니다. 결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미생물이 침범하거나 먼지나 꽃가루, 화장품 등의 알러지 유발인자들과 접촉하기 쉬워 염증이 잘 생기는데 이처럼 결막에 생긴 염증이 결막염입니다.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가렵고 붉게 충혈되며 뻑뻑한 느낌이 들고 시야가 흐려지며 결막이 붓거나 평소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눈에 녹색 또는 흰색 분비물이 생기고 특히 잠을 자고 나면 속눈썹에 딱지가 생기는 두꺼운 노란색 분비물이 생겨 눈뜨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결막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의 미생물에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성 결막염과 꽃가루나 화학 자극 등 환경적 요인으로 생기는 알러지성 결막염, 화학물질이나 이물질의 자극으로 생기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 증세도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감염성 결막염 가운데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세균성 결막염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보통 한쪽 눈에 생기면 환자의 손에 의해 다른 쪽 눈으로 전염되기도 하고 환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대부분 2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일부는 낫지 않고 만성화되기도 하는데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쉽게 회복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뒤 2주 동안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들은 수건이나 비누, 침구 등을 따로 써야 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환자의 부종이나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로 완화시키고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써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러지성 결막염은 양쪽 눈에 영향을 미치고 꽃가루와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자주 발생하고 만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은 보통 눈이 붉어지고 간지러우며 심한 가려움증과 이물감, 눈부심, 눈물, 재채기와 콧물, 결막 충혈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알러지 항원으로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밖에도 음식, 풀, 먼지, 곰팡이, 화장품, 비누, 샴푸, 화학섬유 등 다양합니다. 알러지 항원들은 대부분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닌데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러지 항원을 피하면 대부분의 증상은 대체로 쉽게 완화됩니다. 결막염 가운데 알러지성 결막염은 매년 200만 명 안팎이 진료를 받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습니다. 또한 결막염 가운데 자극으로 생기는 결막염은 눈에 화학물질이 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눈을 씻을 때 생기는데 대체로 하루 이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자극성 결막염 증상이 바로 해결되지 않거나 화학물질이 가성소다와 같은
부식성 물질인 경우 화학물질이 영구적인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막염은 실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환자 수가 해마다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들은 수건이나 비누, 침구 등을 따로 쓰도록 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도 힘써야 합니다. 알러지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러지 원인 물질 노출을 피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안경을 착용하며 콘택트 렌즈는 피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별로 확인된 알러지 항원을 피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알러지성 결막염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알러지 환자의 추이를 볼 때 개인적으로 확인된 알러지 항원을 피하는 전략의 알러지 예방 효과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에 따르면 음식 알러지 유병률이 1960년 3% 수준에서 2018년 7%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알러지 항원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이 필요합니다. 알러지성 결막염도 다른 알러지와 마찬가지로 면역세포가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물질을 만날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면역세포들의 유전자가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므로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을 멈추게 만들어 알러지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버리고 면역세포가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러한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막염은 물론 최고 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